내가 가장 잘못한 건 너라는 여자에게 희망을 걸었다는 거야. 너는 아이들에게도 암적인 존재야. 그러니 나가. 참고 참았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결혼한 지 22년 된 아저씨입니다. 저는 자존심이 무척 세서 지인들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어요. 저에겐 고민인데 남들에게는 한낱 이야깃거리가 돼서 돌아다니니까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어요. 군 제대 후 소개팅으로 한 여성을 만났어요. 대학교 새내기였던 그녀는 성격이 매우 밝고 상냥했어요. 군 제대 후 혈기왕성한 저에게 여자친구의 모습은 밝고 신선함 그 자체였어요. 매일 여자친구 집 근처로 가서 데이트했어요. 여자친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랑 공주님 과였어요. 모난 것 없고 칭찬 듬뿍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요. 그러면서도 해맑고 거칠 것 없는 성격에 고민도 없어 보였어요. 지금도 다단계가 판을 치지만 그때 한참 다단계 붐이 불었어요. 여자친구는 학교를 휴학하더군요. 미련하게 부모님께 받은 등록금으로 다단계 업체에 홀랑 돈을 내주고 만 것이었어요. 저는 다단계가 뭔지는 잘 몰라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인 것은 분명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무언가에 홀린 듯 깊이 빠져버리더라고요. 다단계는 초기 사업자들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길게 가야 3년도 버티지 못하고 자기 돈만 다 끌어다 쓰고 결국 물건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나름 좋은 대학 다니고 있던 여자친구가 그렇게 돈 욕심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세뇌 교육을 받고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잔소리할 거면 1년 후에 다시 만나자는 말도 서슴없이 하더군요. 저희 집안은 좀 유복한 편이에요. 제대 후 복학 전까지 여자친구 만나면서 용돈도 풍족하게 받았고요. 여자친구는 같이 다단계 사업하자는 말도 꺼내기도 했어요. 저는 다단계 사무실에 찾아가서 설득하려고 애썼죠. 사수를 만나 논리적으로 따지니 결국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등록금을 다 썼으니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 둘이 있을 때는 그저 행복한 시간만 보낼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다단계의 덫에 걸려든 것을 후회한다며 자기를 구해줘서 고맙다며 이제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학교에 복학한 후 예전처럼 여자친구를 매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연락은 꾸준히 했어요. 여자친구는 부모님께 다단계 사업하느라 등록금을 썼고 돈을 벌어 다시 복학하겠다고 말씀드렸대요. 여자친구 부모님은 한 학기 휴학한 걸로 수업료 냈다고 치라고 그나마 젊은 나이에 그런 곳에 발을 들인 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셨대요. 주변에 퇴직금을 홀랑 투자해서 마음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의심을 하고 보라고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 즐겁게 데이트를 했어요.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회사원이 될 생각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기로 해서 방학 때마다 아버지를 쫓아다녔어요. 나름 어려운 일이었지만 땀 흘린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자친구가 졸업하자 결혼하라고 추진하셨어요. 여자친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아버지가 대폭 지원해 주셔서 서울 시내에 대출 하나 없이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제 친구들 대부분은 빌라, 전세나 대출 끼고 소형 아파트를 구매했거든요. 와이프도 결혼 잘한다 소리 듣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기술을 배웠고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나이 많은 직원들의 따가운 눈총과 시샘을 견뎠어요. 회식 때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술을 먹여 곤란했지만 다 참았어요. 와이프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지방에 며칠, 몇 주씩 출장 가서 지내고 오는 일도 있었고요. 젊은 나이에 성실하게 일해 빨리 아버지처럼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졸업 후 첫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다가 본의 아니게 주말 부부 같은 생활을 할 때도 있었으니
아이는 좀 천천히 갖자고 했어요. 그런데 선물같이 첫째 아이가 찾아왔고 딸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너무도 기뻐하셨고 아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회사도 관뒀습니다. 사실 아내가 집에 있는 게 답답했겠지만 직장 생활 맛도 봤겠다. 태어날 아이에게 집중해 주길 바랬거든요. 나중에 일하고 싶다면 사업장을 차려줄 능력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렇게 아내는 아이 키우는데 열중했고 연년생으로 아들도 낳게 되었어요. 연년생 아이 키우는 일이 버거우니 업체에서 가사 도우미도 불러줬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안일을 해주셨고 주말에는 제가 집안일과 육아를 함께 했고요. 바쁜 시기도 몇 년이 지나니 좀 편안해지더군요. 나중엔 아내는 한꺼번에 몰아서 낳길 잘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아직 젊은데 셋째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저는 공장 문을 닫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자유를 줬어요. 막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아내의 얼굴은 다시 활짝 폈고 아파트에서 운동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배드민턴 강습을 받고 싶다고 해서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내는 일주일에 2번씩 강습을 받더니 틈만 나면 아파트 아줌마들과 배드민턴을 쳤어요. 급기야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해서 일주일에 3번씩 저녁에 운동을 하고 들어왔어요. 살도 빠지고 생기발랄한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아내는 아파트 사람들 많이 알게 되었다며 가끔 배드민턴 회식도 나가더군요. 주말에 아이들과 넷이서 배드민턴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아내가 자기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밝게 지내는 것 같아 참 만족스러웠어요. 남매들도 잘 자라줬고요. 아내는 아이들 학원비가 점점 늘어나니 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이들 어릴 때 따놓은 피부관리사 자격증으로 샵을 차리고 싶어 했어요. 바로 차리지 말고 1년간 남 밑에서 일해보고 결정하라고 했더니 아내는 아침에는 살림하고 간단하게 헬스클럽에 갔다 오고 점심시간에 아는 언니 피부관리샵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오더군요. 그렇게 2년간 일하면서 학원비도 보태고 자기 비상금도 만들었어요. 아내에게서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는 게 참 신기했고 남편으로서도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아내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아내가 다른 샵에서 일할 때 샵 오픈 비용을 마련했어요. 성실하게 아이 키워주고 자기 관리 잘한 아내에게 상가 하나를 턱하니 사주고 싶었거든요. 월세에 쫓겨 밤 늦게까지 일하지 않도록요. 마침 아파트 근처에 큰 지식산업센터가 생겼고 바로 분양을 받았어요. 매출에 상관없이 평생 자기 가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진 것이었죠. 새 상가라 손댈 것이 없었지만 피부관리실답게 우아하게 인테리어를 해줬어요. 지인들을 불러 개업식도 했고요. 아내는 지역 카페에 샵을 홍보하고 열심히 운영해 나갔어요. 손님도 점점 늘었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버니 너무 뿌듯하다고 했죠. 매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지만 집에서는 제가 아내를 위로해 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내는 아침 9시부터 샵에 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일이 예정보다 빨리 끝나 집으로 가기 전에 아내에게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도넛 전문점 들러 가게로 갔죠. 그런데 아내는 안 보이고 웬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여기 사장님 잠깐 마트 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자 손님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참 이상하더군요. 그 손님에게는 기다리겠다고 하고 잠시 앉아 있는데 그 남자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나더군요. 자기야, 손님 오셨어. 상담 받고 싶은가 봐. 기다리겠대. 네, 딸기 좀 사갈게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해요. 자기. 아내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너무 놀랬어요. 아내는 저에게 한 번도 자기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줌마들끼리도 자기라는 호칭은 부르지 않던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우리 자기 많이 기다렸어. 얼른 딸기 씻어줄게. 치즈 케이크랑 같이 먹자.
하면서 아내가 들어오는데 제 눈을 바라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상해 아빠,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 남자는 내 눈치를 보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아내는 그 남자에게 손님, 오늘 갑자기 예약이 있는 걸 까먹었어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등을 떠미는 거예요. 남자는 알아차렸다는 듯이 도망을 갔습니다. 아내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아파트 주민이고 알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동호회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자기라고 말하는 거 들었어. 당신 나 몰래 바라 피우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인지 빨리 말해봐.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 새끼랑 뭐 했는지 당장 CCTV 볼까? 사실대로 이실직고 할래? 빨리 선택해. 아내는 제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다 보여줄 테니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만 할 뿐이었죠. 아내는 그 오빠라는 사람과 무려 10년 넘게 애인 사이로 지냈답니다. 제가 일하느라 바쁜 틈을 타 그 남자랑 만남을 가졌고요. 그 남자와 당장 관계를 끝내면 용서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가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한동안 쥐 죽은 듯 살다가 지금 샵을 정리하고 신도시로 이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 근처에서 일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내 시선이 따가워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가게를 하려면 여기서 계속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싶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했죠. 다른 도시에서 무슨 짓을 하고 싶은 거냐고 했더니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가게는 제 명의로 해놓고 아내가 버는 수입은 모두 아내가 관리했어요. 바쁜 시간대에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관리해줄 정도로 손님이 있는 편이었고 소문도 좋은 곳이었어요. 아내 수입에 관해서는 일절 터치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참 허점이 많았어요. 사이가 안 좋은 이 시점에서 휴대폰 패턴도 설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카카오톡 알람이 뜨면서 내용도 보이게 해놨고요. 남편 비위 잘 맞춰서 지금 사무실 뺀다고 해. 그리고 우리 사무실 옆으로 이전해. 지금 공실이 많아서 월세가 싸거든. 내가 상가 주인에게 얘기 잘 해볼게. 그러면 나랑 매일 같이 출퇴근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일석몇조야. 보낸 사람의 카톡을 눌러보니 이름은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전화번호를 빠르게 적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어요. 며칠 후 출장지 식당에서 잠깐 전화를 쓴다고 하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놀랍게도 아내 샵에 왔던 그 남자 목소리였어요. 바보 같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그 남자가 새로 분양받은 상가 옆자리가 비었다며 샵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눈 피해서 애인 옆에서 일하겠다는 와이프를 어떻게 두고 봅니까? 그동안 아이 잘 키우고 살림도 잘 하던 아내가 이렇게 다른 남자와 10년이나 놀아난 것을 누가 참아주겠어요? 남들은 좀 참았다가 아이들 결혼시키고 헤어져라. 아니면 화풀이하고 살라는 말이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생각하니 좀 참을까 하면서도 아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그렇게 참고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내에게 애들에게 직접 사실대로 다 말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다고요. 그럼 내가 받은 상처는 어쩔 건데? 아내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아내와 3개월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 사이에 막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이가 고3일 때 엄마로서 자기 생각만 한 것도 열불이 납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성인이 되었고 아내와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저에게 첫사랑과도 같은 아내가 이런 일로 남남이 될 줄은 몰랐네요. 아내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는데 마음까지 줘버린 아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 여자 근처는 얼씬도 할 생각이 없네요. 아빠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여기에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네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